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공무원 5명이 기소됐지만 이들이 무엇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고흥군이 군수 발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던 공무원을 다른 지자체에 낙도로 발령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0명 안팎의 선수들과 연봉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기아의 지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아 선수 연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용섭 시장의 동생과 공무원 4명을 기소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낸 지 9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청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동재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 등 공무원 4명이 기소되고 이용섭 시장의 동생이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시장 등은 중앙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당초 도시공사와 금호산업에서 한양과 호반건설로 뒤바뀌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에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감점 사항이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정 부시장 등이 업체들을 평가했던 제안심사위원회에 당초 평가 결과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자 자격을 반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시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8년 12월경 A공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중앙 1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지만 이들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이 가게 한 이유를 검찰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광주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용섭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평가 번복의 결과로 이익을 본 건설사의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하며 시장님 뜻이다라고 한 발언이 윤 감사위원장의 업무일지에 적혀 있지만 이용섭 시장이 개입한 직접 증거는 아니고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기록은 있지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달 만에 수사에 착수한 뒤 광주시청 사무실과 관련자 주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넉 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공무원들이 법규와 절차를 어긴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이유와 그로 인해 이익을 본 대상은 이번 사건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꾼 건 잘못된 최초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는 정 부시장 등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경실련 고발로부터 9개월여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공무원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그나마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호반건설로부터 특혜성 일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을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도 시장과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알선 수재의 경우 이익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만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호반의 회장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를 해온 광주지검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건설과 관계사에 13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 왔는데 검찰은 이 씨의 업체가 신생법인인데다 관련 실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과정에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검찰은 다만 이 씨가 형인 이 시장이나 광주시를 상대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연관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이 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 건설회사에 막대한 규모의 자재를 납품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시장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시가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수사 결과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바로잡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나 업체 유착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지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긴 했지만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도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고 역시나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날이 많이 포근했던 탓에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산간 도로나 터널 입출구 등이 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상태긴 합니다만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전남 고흥 군수가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는데요. 고흥군이 군수의 발언을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한 뒤 출근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섬으로 발령냈습니다.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송기군 전남 고흥 군수는 업무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촛불 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까 뒤에서 따라하는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송 군수는 거듭 사과하며 적잖은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후 공군은 발언 유출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예산 400만 원을 들여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국 공군은 한 면사무소를 특정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고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 6급 공무원 A씨가 유출자로 지목돼 인사 조치됐습니다. A씨가 발령된 곳은 고흥군이 아닌 신안군 홍도. 고흥에서 차로 2시간을 간 뒤 회속선으로 2시간 반을 더 가야 하는 섬입니다. 일단 억울하고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사표 내라는 식으로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흥군은 발언 유출자를 찾으려 한 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며 인사 발령도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였을 뿐 보복성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우리 군의 그 시설직 6급 1명을 그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자체 파견 기준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1명을 선발해서 보낸 셈입니다. A씨 지인들은 이번 인사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7살 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 씨는 어제 새벽 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한 달치 밀린 월세 35만 원을 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소방차 출동 시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7분대에 진입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부터 화재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이 7분 57초로 1년 전 8분 32초보다 35초 단축해 목표 시간 7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매월 실시하는 길터주기 훈련과 캠페인 등이 출동 시간 단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독감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 한 병원.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하고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병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2달 전에 예방접종 맞추기 마쳤는데 열이 안 떨어져 가면 내일 독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한 주 동안 발생한 전체 독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49.8명이지만 7세에서 12세 연령대에서는 128.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형 독감은 38.5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며 근육통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또래와 접촉이 많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10명 가운데 2명은 독감에 걸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 봄방학이나 이런 걸 끝나고 나서 만나게 되면은 B타입 유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이 5월까지 유행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다른 교육청들과 함께 2월 말까지 공동 선거 교육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학내 정치 활동을 금지한 학교 규칙 등을 선거법 개정에 맞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고3 유권자는 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MBC가 보도한 전남 지역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 것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인상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닷새 내내 무료 국악 공연이 열립니다. 옛 광엑스포 주재관 자리에 들어선 광주 공연마루로 오시면 되는데요. 매주 들어도 즐겁고 흥겨운 국악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들어가기까지 참 많은 생각과 어려움이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장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국악 공연은 아이들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일까? 뭐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지난 토요일에 광주 국악 마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172석의 작은 부대이지만 공연이 시작될 쯤 되니까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날 공연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공연 막바지에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서 큰 박수를 보면서 공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국악마루 무대에 오르는 국악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광주 시립창극단 그리고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주축이 되고요. 지역 민간 예술단과 함께 하는데요. 네. 네, 전통국악과 창작국악, 국악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퓨전 국악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도 공연이 진행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 그렇죠. 네, 진행되는 네.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5시 공연은 창작국악단
뮤지션 도두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꽃상여와 아리랑 광주, 국악가요 난감하네 등 멋과 흥을 담은 곡들을 도두리의 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공연입니다. 양방면의 협주곡, 합주곡 프론티어가 첫 무대를 열 텐데요. 태평소의 경쾌한 리듬이 올 한 해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풍물세상 구패마루의 공연, 그리고 전통문화연구회 얼수의 인수하풍 공연, 그리고 판소리 민요, 찬극 등 친숙하면서도 흥겨운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 국악 공연들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기억하면 좋은 공연 에티켓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음악 공연의 매력은 추임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연 중에라도 공연이 좋으면 뭐 좋다, 뭐 잘하면 얼씨구, 네, 신나면 뭐 신난다 등으로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공연자하고 관람객이 하나가 되는데요. 이처럼 관람객들의 반응이 우리 음악 공연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음악을 너무 이해해야만 즐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요, 직관적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음악을 느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공연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약이 필요할까요? 네, 전속 무료 지정 좌석제입니다. 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석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예약을 못해도 현장에서 남은 좌석이 있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광주국악마루는 상무지구 조각공원 옆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치홍 선수와 김선빈 선수 등 FA 선수들의 거취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자유계약 신분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한창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적이 이뤄지는 겨울철 이 시기를 스토브리그라고 부르는데요. 기아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연봉 협상 대상은 통상 50명 안팎입니다. 최영우나 김주찬 선수처럼 FA로 단연간 계약한 선수나 갓 입단한 신인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봉 협상의 기준은 지난 시즌 성적. 구단별로 대회비로 관리하는 고가 평가 기준에 따라 인상이나 삭감폭이 결정되는데 평가 항목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수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루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격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안타를 쳤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점을 주는 게 아니고 득점 찬스에서 안타를 치면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매 경기 작전 수행 여부나 팬 서비스, 사회 공헌 활동에도 선수별로 일일이 점수를 매깁니다. 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체 선수 기여도나 이닝당 출루 허용률 등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됩니다. 이렇게 만든 평가표를 바탕으로 연봉 협상이 시작되는데 요즘은 선수 대신 에이전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대세입니다.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외에 5년 차 이상 선수들은 거의 다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팀 성적도 연봉에 영향을 미칩니다. 팀 순위가 올라가면 전체 연봉이 올라가고 순위가 떨어지면 연봉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우승한 이듬해 기아 타이거즈의 연봉 총액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0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억 원으로 11%가 줄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지난 시즌을 7위로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연봉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확장된 마음의 스펙트럼을 예술적이고 학술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전시 주제 안에서 5.18 40주년에 맞춰 저항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예술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찬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전남대병원이 AI 면접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AI를 활용한 면접을 도입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인사규정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 남학과 나주 혁신도시를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나주 동강에서 무안 1로를 잇는 이 구간은 왕복 4차로로 총 연장 14.5km이며 국비 등 2천억여 원이 투입돼 착공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국지도 개통으로 도청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 이동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18분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 28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종이 상품권은 5% 할인가로,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10% 할인가로 판매되고요. 1인당 월 7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또 우체국 전통시장과 온누리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지역 특산물 등을 할인해 판매합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 계획을 세우신다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과학적으로 체력을 측정해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공인 인증기관인데요. 광주에는 동구와 북구, 광산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서 체력 측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생들이 우유값 10,000개를 모아 환경도 보호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해 화제입니다. 광주 인양유치원 원생들은 급식 우유값 등 10,000여 개를 모아 제지업체로 직접 보냈고, 이렇게 생산한 화장지를 다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는데요. 캠페인을 진행한 교사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환경보호 실천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 뒤편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소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무대 뒤편을 돌아보는 ACC 백스테이지 투어가 3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됩니다. 투어 소요 시간은 50분으로 매회 15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투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영광지부 지방 공무원들이 60만 원, 심정형외과에서 30만 원, 나주시 세지면 송제 3구 주민들이 20만 원, 교산 1구 주민이 20만 원, 담양군 담양읍 강쟁 3리 주민이 15만 원, 금강 레인보우 아파트 주민이 40만 원, 학동 1, 2 주민이 29만 2천 원, 학동리 황판철 씨가 5만 원, 가산 1위 주민이 22만 2천 원, 봉산면 마산마을 주민이 11만 원, 화순군 화순읍 광덕 3구 주민이 16만 원, 개소 1구 주민이 20만 원, 향청리 주민이 37만 원, 일심 4구 주민이 32만 3천 원, 동북면 연월 3리 주민이 15만 원, 의베리 주민이 15만 원, 연둔 1위 주민이 13만 원, 연동 경로당 주민이 5만 원, 도곡면 신성리 1구 주민이 10만 원, 신성리 2구 주민이 10만 원, 월곡리 2구 주민이 26만 원, 장성군 동하면 남산 1, 2 주민이 15만 원, 구림 1위 주민이 8만 원, 송계 1위 주민이 10만 원, 구룡 1, 2 주민이 10만 원, 남면 승가마을 주민이 10만 원, 행정마을 주민이 17만 원, 월곡 1, 2 주민이 1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